1967년 한국 가요계에 하나의 전설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배우가 부른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노래가 탄생하기까지에는 한 젊은 가수의 처절한 투병과 불굴의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배호 본명 배만금은 1942년 중국 산둥성 진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배국민은 대한광복군 제3지대 출신의 독립운동가였고 어머니 김금순과 함께 조국 광복을 위해 이국 땅에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해방 후 가족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 배우는 서울 창신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55년 배우가 13세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가정은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소년 가장이 된 배우는 삼성중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상경하여 외삼촌 김광빈의 도움으로 음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배우는 처음에는 가수가 아닌 드러머였습니다. 1958년부터 김광빈 악단, 미군부대, 캬바레, MBC 악단 등에서 드럼을 연주하며 음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배호와 그 악단이라는 67인조 밴드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가수는 부업이었고 주업은 드러머였습니다. 1963년 21세의 굿바이라는 곡으로 정식 데뷔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두메산골 등을 발표했지만 역시 반응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1966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신장염 진단이었습니다. 24세의 젊은 나이에 찾아온 무서운 병만은 배호의 음악 생활을 중단시켰습니다. 청량리 단칸방에서 홀로 투병 생활을 하던 배호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1967년 어느 날 신진 작곡가 배상태가 병상에 누워있는 배우를 찾아왔습니다. 배상태는 몇 년째 자신이 작곡한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를 가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남진, 남일의 같은 유명 가수들에게 가져갔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금호동이라는 가수에게는 구닥다리라는 혹평까지 받았던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달랐습니다. 병상에서 악보를 본 배우는 노래가 좋다며 4시간 동안 연습한 후 의자에 앉아 바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픈 아이에게 무슨 녹음을 시키냐며 반대했지만 배우는 이미 노래에 빠져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삼각지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무명 드러머였던 배우는 하루아침에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20주 동안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며 그는 1967년 각종 방송사 가수상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쉬지 않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로 그때 탄생한 것이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이었습니다. 최치수가 작사하고 배상태가 작곡한 이 노래 역시 병상에서 연습하고 녹음한 곡이었습니다.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의 무대가 되는 장충단 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1900년 고종 황제가 을미사변 때 순국한 충신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장충단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명성황후 시의 사건인 을미사변 때 일본 낭인들과 맞서 싸우다 순국한 홍계훈, 이경직 등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국가적 추모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이곳의 제사를 금지하고 장충단을 폐지했습니다. 1920년대 후반부터는 민족정신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이곳에 벚나무 수천 그루를 심고 연못과 놀이터를 만들어 일본식 공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심지어 상하이 사변에서 전사한 일본군 동상까지 세웠습니다. 해방 후에는 일본군 동상들이 철거되고 이준 열사, 사명대사, 유관순 열사 등 우리 민족의 영웅들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치 집회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의 가사는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개 낀 장충단 공원 누구를 찾아왔나 낙엽송 고목을 말없이 쓸어안고 울고만 있을까 지난날 이 자리에 새긴 그 이름 뚜렷이 남은 이 글씨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돌아서는 장충단 공원. 지난날 이 자리에 새긴 그 이름 뚜렷이 남은 이 글씨라는 구절은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연인들이 나무에 새긴 이름일 수도 있고 장충단비나 여러 애국 지사들의 동상에 새겨진 글귀일 수도 있습니다. 작사가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 가사는 사라진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안개라는 소재 역시 의미심장합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는 당시 젊은이들의 막막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를 상징합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는 안개는 아픈 기억들을 위로하는 치유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배우가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을 부를 때의 창법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일반적인 트로트 가수들과는 달리 스탠더드 팝의 중후한 저음을 바탕으로 특유의 바이브레이션을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절정 부분에서는 애절한 고음으로 치솟아 오르면서 듣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특히 서글피 찾아왔다 부분에서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배우만의 특징이었습니다. 드러머 출신답게 리듬 감각이 뛰어났던 배우는 당겼다, 놓았다 하는 절묘한 애드리브로 자신의 약한 호흡을 오히려 무기로 만들어냈습니다. 신장염으로 인한 불안정한 호흡을 극복하기 위해 배우는 무대에서 즉흥적으로 싱커페이션 등의 기법을 구사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그의 노래에 독특한 매력을 더해주었습니다. 1971년 10월 29일 배우는 MBC 라디오 이종환의 별이 빛나는 밤에에 출연했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을비를 맞으며 감기에 걸렸고 이것이 신장염 재발로 이어졌습니다. 11월 7일 배우는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는 구급차 안에서 2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우의 장례식은 11월 11일 예총회관에서 가수협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들이 수백 미터 늘어선 장례 행렬은 당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단 공원 등 그의 대표곡들이 울려 퍼지며 참석자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배우의 죽음 이후에도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은 계속 사랑받았습니다. 1981년 MBC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배우는 가장 좋아하는 가수 1위에 선정되었고 2005년에는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국민가수 10인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배우의 음악적 영향력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기존의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까지 이어진 트로트 창법에서 벗어나 1960년대식 새로운 남성 트로트 창법의 중심에 섰습니다. 오기택, 남이래에서 시작되어 남진으로 이어지는 계보의 핵심의 배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장충단 공원에는 현재도 배우를 기리는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공원을 거닐다 보면 실제로 지난날 이 자리에 새긴 그 이름, 뚜렷이 남은 이 글씨를 연상케 하는 장충단비와 여러 동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준 열사, 사명대사, 유관순 열사 등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 노래 가사의 의미를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배우의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은 단순한 유행가를 넘어 한국 가요사의 불멸의 걸작이 되었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생의 마지막까지 노래에 혼신을 다한 한 젊은 예술가의 처절한 혼이 담긴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배우의 데뷔곡은 굿바이였고 유작은 마지막 입새와 영시의 이별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견한 듯한 이러한 곡들의 제목은 가요계의 속설인 가수는 자신의 노래 따라 운명이 정해진다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배우가 남긴 것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5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은 복고가요 열풍과 함께 젊은 세대에게도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신세계공원 묘지에 안장된 배우의 묘소에는 지금도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세워진 8개의 노래비와 서울 삼각지의 배우길, 배우 동상 등은 그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안개는 잠시 끼었다가 사라지지만 배우의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애절한 선율과 깊은 정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마음을 적시며 한국 가요사의 빛나는 보석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